40년 전 일본의 유학가 그곳에서 대학 교수와 학교법인 이사장 등 교육자로 활동하는 신경호 이사장. 멘토였던 고 김희수 선생의 뜻을 이어 수림학교와 문화재단을 통해 양국의 교육, 문화, 정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금정학원 신경호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 세누한의 이담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곳에 유학생으로 건너가 40여 년을 살며 대학 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이사장으로까지 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 또 성실함으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닦아온 신경호 이사장. 그는 어떻게 일본에서 교육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이곳은 도쿄 류곡구. 스모의 성지라 불리는 곳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스미다 강이 흐르는 이곳은 아주 유서 깊은 지역인데요. 스모 도장, 에도 박물관, 옛 사원들이 있어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신경호 이사장이 세운 수림 일본어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전문학교 디지털 앤드 랭귀지 수림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비롯해 한국어, 중국어 등 아시아권 언어와 IT를 가르치는 수림학교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여든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열정의 교육 선구자, 한국인 신경호 이사장입니다. 열혈 청년이었던 시절 일본에 유학 올 때만 해도 40년이나 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1983년에 왔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접 목격하고 아픈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언론 통제하에서 그게 방송이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던 형님은 그걸 아주 리얼하게 보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학도호국단장, 학생회장 뭐 이런 걸 했습니다. 당시에서 광주나 서울에 대학을 가게 되면 한국의 민주화, 서울의 봄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랬는데요. 집에서 송장 치를 것 같다. 그러니 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상의를 드려서 설득을 해서 동생을 일본으로 유학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게 계기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유학을 올 때 저널리스트의 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과를 선택했고요. 공부를 마치자마자 저는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를 맞춰놓고 보니까 지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석사과정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석사를 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박사를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일본에 오래 있게 된 학문의 수양의 길에 들어서면서 저를 바꾸게 된 큰 전환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파트너인 아내도 만나게 되고 또 아이도 태어나고 이렇게 장기간 유학 생활을 하며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 신경호 이사장은 소중한 아내를 만나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각별한 인연인 김희수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고 김희수 선생은 한국중앙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던 분이며 학교 법인 금정학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생전에 신경호 이사장과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제1한국유학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저희 형이 제1한국유학생연합회 초대 사무총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 선배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제1동포 사업가들 만나는 곳에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83년 가을에 김희수 이사장님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 인사를 드렸는데 자그마한 집무실에 계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따뜻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자랑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청년에게 필이 꼽힌 겁니다. 그게 아마 인연이 돼서 김희수 선생님과 1984년부터 그분이 하시던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쭉 만나게 되었던 분이고 제 정신적 스승, 사부, 멘토이십니다. 김희수 선생님은 경남 창원 출신이고 저는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혈연이나 어떤 친인척 관계하고는 아주 먼 관계죠. 그리고 제가 유학을 왔을 때 지역 감정이 아주 정점에 이르러서 확대 재생산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김희수 선생님은 유심히 지켜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신구는 애국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국수주의적일 정도로 나라 사랑이 지극한 청년이다. 김희수 선생과 저의 공통 분모는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조국의 정신으로 첫째 하나로 묶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난 인생의 멘토 김희수 선생. 이제 신경호 이사장은 고 김희수 선생의 뜻을 이어 금정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수 이렇게 봄의 전령사인 목련꽃을 심어서 목련이 이렇게 봄을 알려주게 하고 또 가을이 되면 밝게 익는 단풍이 그 계절의 감각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을 항시 이렇게 밝게 꽃이 피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육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남쪽을 바라다 보면서 항시 그 본인이 15세 어린 나이에 도일에 오셔서 자수성가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아시아의 인재 육성을 하는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의 유언을 계승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일본의 거품 경제, 한국의 IMF 시절을 거치며 금정학원은 한때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신경호 이사장이 운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수림 일본어 학교를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2001년에 제가 중국이 경제 호황을 누릴 때 중국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대박 쳤어요. 風ですからもいいですね。 료고쿠에 있는 수림 일본어 학교는 일본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희망한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전문학교 디지털 앤드 랭귀지 수림은 아시아권 언어와 디지털 IT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우리나라의 전문 대학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학과는 한국어학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중 통역번역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베트남어 통역번역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학교명이 바뀌면서 디지털 프로페셔널 학과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IT 코스를 병설해서 내년 학기부터는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한 학과 한 학년이 30명 정원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만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자주 그 교감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스킬을 이렇게 높이는 데 매우 적합한 학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의 진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희들 학교 2022년도 졸업생들은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그게 이 학교만이 갖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日本語で。日本語でできますよ。はい、リュウさん3番。台風とは行かないまでも明日は全国的に荒れるらしい。そうそう。台風맞다リュウさんだな。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外国から来る学生は日本語を勉強して日本の大学や大学院または就職したいということで日本語を勉強しに来ている学生がほとんどです。韓国語を勉強する日本人学生は韓国の文化が好きとか韓国で働きたい、韓国に留学行きたいっていう学生が主に韓国語を勉強しています。ここで日本語を勉強するとまずきめ細やかな説明、丁寧な説明で学生の視線で同じ考えで学生の視線と同じく、学生が考えること、学生が悩むことを焦点を当てて先生も一緒に考えるようにしています。 전문학교 디지털 앤드 랭귀지 수림의 소수정예 교육은 각 학생의 맞춤 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에 더욱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やっぱり第一は先生は本当に全部優しいのでなんかわからない部分はきちんと教えてくれるとかそして本当に雰囲気も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日本の美術大学に進学したいです。夢は애니메이션監督もしできるならいいと思います。 드림 팩토리, 꿈의 공장처럼 아이들이 일본에 큰 꿈을 갖고 온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자. 또 그리고 항시 웃는 얼굴로 꿈의 공장을 실현해야 된다. 제가 이사장 되면서 제가 책임자가 되면서 썼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여기는 학교 휴게실. 교장이기도 한 신경호 이사장과 학생들이 격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2年生、1年生卒業生なんですけれども、今修林で楽しい生活を過ごしてるかな。黒沢は今2年生だね。韓国語学科？じゃあだったら韓国語で自己紹介となんかこれから進路についてなんか話できるかな？ 저는 스림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계 대학교에 가서 편입학을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또 한국계 대학교에서 미디어 학부를 되고 싶어서 将来は広告関連の仕事したい。 夢があっていいね。頑張ってください。次、泉君は今1年生？はい、1年生だけれども韓国語で自己紹介できるかな？ 네, 저는 공항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사じゃなく航空会社。 네네. 愛さんは国立ハノイ大学卒業生だと聞いてるんですが 오늘도 밝은 얼굴로 성심성의껏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대학은 아직 방학 기간이지만 며칠 후 있을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실로 향합니다. 신경호 이사장은 이 대학의 21세기 아시아 학부 교수로 25년째 재직 중입니다. 학교 정식 이름은 kokkusikkan 대학입니다. 우리말로는 국사관대학으로 본국에서는 더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하던 시기에 21세기 아시아 학부를 설립이 됐고요.
지금 7개 학부의 한국인 교수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21세기 아시아학부에 소속된 교수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본인 학생들 또 아시아에서 와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로 엮어서 수업을 하는데요. 일본의 교육의 특성 중에 아주 소중한 건 세미나 수업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졸업 논문, 취업까지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한국 정치, 경제, 문화를 엮어서 하는 세미나 수업이 있고요. 한국 현대 정치 또 내지는 한국 현대 사회와 문화, 그다음 한일 관계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또 전국에 우리나라 협정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 한양대학, 전남대학, 동의대학, 안동대학 등과의 학생들을 정식으로 교환 유학을 하고요. 한국의 학생들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우리 문화와 언어 그리고 한국의 K-팝을 통한 젊고 패기 있는 모습도 있지만 역사가 나오는 또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한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으로서의 역할이라 해서 그런 과목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대학의 교수가 된 한국인 신경호. 그는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통해 아시아 학생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글날 그 한글 발전에 기여했다고 그 한글날 569돌 기념 그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월드 코리안 수상식 때 국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게 다 내가 쓴 책들입니다. 한일 관계 뭐 문화 꼭 연세대나 서울대에서 이 책은 교재로 많이 썼어요. 내가 벽 보고 앉아서 벽에 이렇게 자료 붙여놓고 옛날엔 참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경영자가 돼서 공부를 못합니다만 공부할 시간은 부족해졌지만 신경호 교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혹독한 현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메시지를 늘 가슴에 품고 그 누구를 만나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애쓰는 신경호 이사장. 교수와 이사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은 그의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도쿄의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지고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6시쯤에나 엔트런스에 도착할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네. 외로운 타양살이에서 마음의 안식처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가족의 품으로 귀가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경호 이사장의 아내 유희선 사모입니다. 오늘 전복으로 초밥을 만들려고 준비했어요. 이 전복은 한국에서 온 전복이에요. 완도고 수입. 제가 완도 장보고 글로벌 상을 받은 게 하나 인연이 됐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완도에서 양식으로 청정해역에서 잘 이렇게 길러져 가지고 한 5일 정도 안에 이렇게 저희들이 완도에서 도쿄까지 와서 저희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복을 손질하는 모습에서 요리 고수의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학창시절에 분식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기념이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남편은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문만 썼거든요. 그럼 누가 벌어야죠. 벌어야 되니까.
그때 첫째가 그러면은 첫째가 유치원 다닐 때. 저녁에는 장사하고. 그렇죠. 장사는 잘 됐어요? 제가 그 98년도 IMF가 왔을 무렵에 한국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한국에 나가기로 사실 결정이 됐다. 하늘의 장난인지 신의 운명인지 논문 제본까지 다 끝낸 게 박사학위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주먹밥 장사라고 하는 한국 분식점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서 저를 뒷수발을 해줬습니다. 이 우리 그 유희선 여사가 나 뒷바라지에서 학위 받은 날. 그럼 사모님이 분식점을 그때 안 하셨으면 지금의 이 사장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귀한 청정해역 전복과 함께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긴 밥상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맛있다. 늘 바쁜 남편이기에 아주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아내가 말하는 남편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남편은 애국자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한 캐릭터,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유학생 산후회라든가 유학생 일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자취방에 태극기 액자하고 태극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국기의 경례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세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신경호. 그는 일본 유학생 시절부터 갖고 있던 태극기를 고이 간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애국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28 한일 미래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1919년에 이곳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의 선배들이 한 600여 명이 모여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28 독립선언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그해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으로 연결되었던 역사적 의의가 큰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 이곳에서 유학을 마치고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 후배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28 한일 미래회를 당시에는 28회라고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가 아주 냉각, 경색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3대 회장으로서 2022년 3월에 창립총회에서 선임이 되면서 상생을 해야 된다 해서 사단법인 28 한일 미래회로 개명을 해서 제가 3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인식하고 또 그리고 현재 서로 파트너십으로서 상생을 하면서 한일 관계 양국의 설린 우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우호 증진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사장이자 대학 교수, 그리고 28 한일 미래회 회장인 그는 일본에 유학 온 이후로 하루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토록 바쁜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가족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적인 애국심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심은 자녀들도 아빠 못지않게 강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자란 세 아들 모두 해병대를 전역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셋이 다 외국에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가게 되었고, 그래서 둘째도 삼수를 해서 해병대를 갔습니다. 셋째도 흔쾌히 선택을 해서 세 아들이 전부 해병대를 무난히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백령도에서, 둘째는 광화도에서, 셋째는 포항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를 선택해서 가는 게 걱정도 되고 또 무섭기도 했지만 실제 전역을 하고 나니까 큰 보람이나 강한 정신력이 얻어져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긍심이 생겼다. 자기애가 강해졌다고 할까요? 그 애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군대라는 문화가 굉장히 애들한테는 그 낯선 문화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2년간의 그 복무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도 본인들이 터득을 한 것 같아서 저희는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아들 모두 한국에서 직장과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필승 해병. 들어가. 환절기 조심하고 요즘 늦둥이 고명딸과 함께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경로의 날. 공휴일이지만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공원으로 향합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살가운 정을 느낍니다. 아침 6시 30분에 방송하는 라디오 체조로 몸을 풀어준 후 가벼운 조깅으로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경로의 날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분을 뵈러 갑니다. 금정학원 서연호 주임과 함께 고 김희수 선생이 계신 공원 묘지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사님 좋아하시나 카스테라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마침 추석에 성묘도 드리는데 때가 좋아서 겸사겸사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천상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더 끊임없는 격려,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한일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면서 양국 사람들이 공생하는, 상생하는 아이들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히 양면하십시오. 고 김희수 선생도 패기 넘치는 애국 청년에서 건실한 교육자로 성장한 신 이사장의 모습을 무척 대견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공휴일이 지나고 수림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정학원의 이사가 학교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はいこんにちは。あどうも。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お元気だったですか。いいセミナーで。先生ここにちょっと。 아라이 히로유키 이사는 전 일본 신당 개혁 대표이자 육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それでやっぱり学生たちに生々しく自分たちが何かを一つ持ってですね、夢がこの金井学園で叶えるようにしてあげたい。本当に若い皆さんにね、はい、夢を与え、母国に誇りを持って、はい、そしてアジア全体のね、世界の平和の架け橋にこの修林からアジアの若者が旅立ってもらいたいと私も思って頑張ります。先生の下で理事をやってますが、特に理事長頑張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頑張ります。はい、新先生はもう20数年の友人であり尊敬する人物ですね。で、私は福島なんです。韓国の皆さんにお礼も言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東日本大震災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その時に地震で家がないんです。そこでこの修林の学生寮があったんです。その学生寮に困ってる福島の家族を何ヶ月も泊めてくれたんです。私が言ったわけでも何でもないんです。本当にそういう意味で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ね、優しい人でもあるんですね。そういう人が教育をやる。大変私はね、新先生を尊敬してるんです。人づくり、そして平和を作っていく、その架け橋になって生徒や子どもたちも自分のね夢を叶えて成功することも大切ですが、平和の架け橋になってくださいといつも入学式と卒業式に言います。そういう人ですね。힘든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뚝심과 자긍심으로 묵묵히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애국자 신경호. 글로벌 인재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아시아 전체가 상생할 수 있게 기꺼이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경호 이사장이야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80년대 격동의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인정받고 뿌리내리기까지 그의 노력이 정말 컸는데요. 관계의 힘을 믿고 인내와 신뢰로 쌓아올린 그의 투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자로서, 학교 이사장으로서, 또 문화 교류의 선구자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신경호 이사장. 계속해서 그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 세누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